(2025년 9월 15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골치가 아프죠. 3,5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외환액의 84%. 네. 어마어마하죠. 거의 90%입니다. 이걸 미국에 투자하고 나면 우리는 곳간이 텅텅 비죠, 창고가.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마련할 수 있는 달러를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게 달러인데 한 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단기간에,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1월에 집권했으니까 앞으로 3년 반 이내에 투자하려니까 우리는 한 10년 걸려도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덜렁 이런 합의를 하고 왔는지 처음부터 의아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하자. 급하면 이제 미국 우리 돈을 맡겨놓고 미국 돈을, 왜냐하면 달러 다 날아가 버리면은 우리나라 외환이 떨어지면 97년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 기억나시죠? 그때 뭐 금 팔고 난리 쳤잖아요. 한국 나가는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면서. 그때 통화 스와프가 우리가 일본하고, 그때 참 이재명이란다. 김영삼 정권이 반일로 가다가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가 끝나면서 그대로 외환위기에 갔는데, 그걸 피하려니까 이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하면 좋겠는데 미국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큼 이제 많은 대미 투자를 요구받는 게 일본하고 EU인데, 사실은 국가 규모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죠. 근데 이 EU하고 일본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어요. 유로하고 엔화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맺고 있는데 우리 원화하고는 안 맺어주려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시장 가서 밥도 먹고 뭐 구경도 했는데 전혀 활기가 없어요. 맛집 가도 손님도 없고 재래시장 손님 많던 데도 가면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이 바닥 경기가 안 좋은 거 어떻게 살리죠? 근데 대한민국 대기업은 그럭저럭 버틸 겁니다. 근데 이 바닥 경기 살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발 경제 위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불신임 받아갖고 총리가 사퇴하고 내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서 새로운 행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와 같은 등급으로 있다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새로 구성한 정부는 지금 붕괴된 정권은 그래도 프랑스를 살려보려고 휴일도 줄이고 일을 더하게 하자 그랬는데 거기에 워낙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해서 내각이 무너졌잖아요. 신임 내각은 공휴일을 줄인다는 정책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이 프랑스를 개혁할 의지를 못 비추고 있어요. 개혁으로 나갔다가 또 무너지게 되니까 이러지도 못합니다. 현재 프랑스는요, GDP 대비 국가부채가 113%예요. 근데 한 2년 후에는 121%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재정적자는 현재 GDP 대비 5.8%로 EU 평균의 한 2배입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점점 나빠져서, 프랑스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인구로 따지면 독일이 제일 많구나. 근데 영토나 이거로 보게 되면 프랑스가 또 크죠. 프랑스가 만약에 외환위기로 안 간다고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경제 위기를 맞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세계 경제가 서로 촘촘히 연결돼 있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릴 걸로 지금 예상하는가 하면, 프랑스가 이제 IMF 경제 위기를 막아내게 가게 되면은, 지금 프랑스는 누구랑 많이 거래를 하는가 하면 중국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거래를 미국이 차단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프랑스 경제가 출렁거려서
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도 힘들어지죠. 그럼 중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많이 지었죠. 그럼 원부자재를 보내주면 거기서 만들어 갖고 오면 그게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뭐 수출되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자, 프랑스가 주춤해서 힘들어지면은 중국 공장들도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에 원부자재 보내던 한국 기업들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프랑스로 나가던 물건이 못 나가니까 지금 비슷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관세를 맞고 하니까 안 팔리는 물건을 이제 덤핑으로 내놓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중국이 프랑스에 팔지 못하던 물건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내놓으면은 우리 것도 떨어지면서 같이 추락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 3,500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압박. 그건 구두로 약속했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통화 스와퍼로 좀 해주면 해보겠다 그랬는데 미국은 그럴 의사가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이 다 빨려나가면 84%인 3,500달러 빨려나가면 우리는 IMF 외환 위기로 가는 거죠. 외환이 뛰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한번 무너지면 본물 터지듯이 무섭습니다. 97년도 8년도에 겪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나와 시사저널 있을 때인데, 시사저널도 그때 IMF 때 무너집니다. 저도 그때 시력급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로 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웠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 방송 나가는 16일부터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일본은 15%를 하고,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차는 무관세로 갔고 일본은 2.5% 관세를 갔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같은 차라면은 일본 차보다 가격이 싸서 한국 차가 많이 팔렸다고 보는데, 일본은 15%로 조정된 거를 올라가긴 하지만 받고 우리는 25%를 받으면 우리 차 안 팔리죠. 이게 지금 미국하고 3,500달러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게 합의가 돼야만 미국이 이제 25% 관세를 15%로 줄여줄 것 같아요. 이게 영국한 때도 보게 되면은 그런 합의가 되고 난 다음 2달 후쯤에 이렇게 해줬고, 일본도 그렇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도 일단 이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다. 우린 돈이 없어요. 이재명 정권이 책봉을 받기 위해서 너무 성급했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돈이 안 되니까 좀 어떻게 협상 잘해봐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몇몇 감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조영원 씨, 동양학자라고 하는 분이 제조지은까지 거론을 하면서, 제조지은은 임진왜란이 났을 때 명나라가 와서 군대 보내서 우리를 좀 구해줬죠. 나라를 다시 만들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누르하치가 일어나서 명나라 멸망시킬 때 명나라 도와주러 갔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 누르하치 청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굴복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6.25 때 미국의 도움받아서 살았고, 또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유교, 이 심한 원리주의 유교를 벗어나게 해준 도움은 받았지만 이렇게 맞으면 되느냐라고 썼습니다. 동양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어려워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목은 열강템에서 살 길은 철혈뿐인가. 비스마르크가 주장한 철, 무기와 혈, 전쟁, 이 부국강병만이 살 길이냐, 참 그게 아닌 나라는 못 사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분노하는 글을 썼고, 또 제가 좋아하는 조선일보 출신 최보식 기자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에서 반미로 가자라는 주장 비슷하게 썼어요.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근데 이거 요구하다가 우리가 미국에 맞서다가, 제가 이제 국방을 늘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안 보이기 분명히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 일어난 게 통킹만 사건이죠. 프랑스가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패하고 빠져나가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게 싫으니까 그 반대하는 정권을 세워주고 나갑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 호지명 세력이 이 프랑스가 세워준 정부를 막 압박을 하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개입을 하는데, 그게 뭐였느냐, 통킹만이라고 하면 베트남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 하노이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한자로는 동경만입니다. 걔네 수도가 하노이인데 하노이 서울경의 동쪽에 있는 만, 그게
그들의 발음으로 통킹만인데 거기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하나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이 공격을 뭐가 폭발을 당하죠. 그게 이제 호지명 세력이 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 거기를 때리면서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 기자들이 밝혀낸 것에 따르면은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한 자작극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해명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저는 뭐 자작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는요 냉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면 뭐든지 합니다. 지난번 미국 스스로 워싱턴 포스트가 밝혔잖아요. 김정은 도청을 하기 위해서 미 해군 특수전 부대를 북한 해역에 집어넣었는데 마침 밤중에 북한 어민이 탄 배가 나와서 그 배를 침몰시키고 어민들을 죽이고 철수했다. 네, 국가는 자기가 필요하면요 살인을 비롯한 전쟁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자체를 지금 미국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지금 참 그 입장에서 잘한 게 우크라이나 들어갔다 쩔쩔매는 러시아한테 자기네 폭풍군단 파병해줬죠. 그러면서 뭘 받았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방위조약을 받았잖아요. 상호방위 내용이 들어간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돈과 기술을 받아서 자기네 기술 경제 살리고 지금 무기 엄청 개량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 미국하고 북한을 타닥한다 그러면은 북한도 겁이 미국하고 대줄 수 있는 게 러시아가 이제 이쪽 와서 싸워야 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전쟁을 안 당한 거는 한미 방위조약 때문인데 지금 북한도 러시아랑 맺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 러시아가 여기 와서 개입하면 또 우리도 이게 굉장히 코리아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뭐 오늘 주식 3,400 넘었다 사상 최고라고 좋아하는데 3,400 0이 하나 떨어질 수 있죠. 어렵습니다. 프랑스발 경제 위기, 관세 위기, 안보 위기, 뭐 감정적으로 뭐 반미로 가자 하는데 반미로 갔다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가장 손해를 덜 보는 선택을 하는 게 뭐였냐고 하면 제 생각은 우리는 차라리 완전한 미국의 동맹이 되자는 거예요. 홀랑먹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과의 싸움, 러시아와의 싸움, 뭐 경쟁이겠지. 북한과의 싸움에 앞장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 받는 관세를 다운시키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금액을 줄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한국의 경제 위기가 가도록 프랑스발 위기가 오든 뭐가 오든 그건 허용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신용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한테 한반도 문제를 푸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꾸로 갔으니 온팡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와서는 안 되니까 이제 똑똑하신 분들도 차라리 반미로 가자 뒤로 자빠지자 그러는데 자빠지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자빠졌어야지. 이렇게 다 해놓고 자기 구두 약속해놓고 자빠진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분노를 해도 매를 더 들죠. 지금 15% 관세를 했다가 나자빠진 나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미국은 국제 질서가 또 안 되니까 아주 한국을 이재명 정권을 세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한미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유예를 받아야죠. 그래야 외환위기가 안 오지. 외환위기 와갖고 또 금 팔고 할 거예요. 이젠 금도 안 팔 거예요. 이재명 정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이재명 정권을 안 도와줄 겁니다. 참 어렵네요. 프랑스발 위기가 올지 또 프랑스는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무너질지 지금 일본도 모릅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는 나라예요. 쟤네들도 지금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미국이 요구한 대로 다 맞춰주는데 못할 거야. 못해요 일본. 일본 뭐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일본 활력 없어요. 일본 지방도시도 다녀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좀 가다가 좀 쉬었다 가고 뭐 먹을 게 있는데 일본 가게 되면 뭐가 있나요? 어쩌다 하나 나오는 뭐 맥도날드 외에는 카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본 시장 가서 보면은 뭐 무슨 명품 가게가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쿠알라룸푸르나 코타키나발라고 하니까 거기에 명품 가게가 훨씬 많지. 일본의 저 지방도시 가보면은 우리 뭐 단양이나 이런 뭐 가보면 명품 별로 없잖아요. 일본 더 없습니다. 일본 힘 없어요. 일본발 경제 위기가 오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것 때문에 아예 미국이 엎어지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권은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이 잘하고 안 잘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국내에서 대법원장 나가게 한다, 뭐 한다, 국내 뭐 권력 잡으려고 기를 쓰고, 그것도 힘들 상황인데 국제정치까지 이거 헤쳐나갈 수 있나? 안보로 접근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젠더 15%인가 뭐 관세 맞았어. 25%인가 15% 받았다. 처음에 25% 하다. 근데 소리 없이 가잖아요. 거기는 안보동맹이 세니까. 이란의 핵을 제거했잖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이런 걸 건의할 사람이 이재명 정권에는 없을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하겠습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하겠습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 이 사람들은 이재명 씨 측근이 아니야.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군인으로서 안보의 전문가니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한국이 참 어렵습니다. 한 4만 불을 앞두고 또 주저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각자 살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